사이값의 정리는요, 방정식의 근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지. 그런데 우리 위에 다시 앞 페이지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사이값의 정리의 기본은 뭐예요? 원래 함수였어요. 함수. 맞습니까? 그런데 이 함수가 무슨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까? 방정식의 근이 존재하냐 아니냐는 함수를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어 버린 거야. 즉 함수와 방정식의 왔다리 갔다리 관계 속의 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20페이지로 넘어왔을 때 위에서는요, 사이값의 정리를 함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었어. 맞나요? 그런데 바로 아래식에서는 함수가 아닌 뭐의 입장에서 사이값의 정리를 요구하고 있다? 방정식 입장에서 요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이값의 기본은 함수지. 그래서 우리는요, 요 식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되고요. 요 녀석을 함수화 시키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는 뭐가 돼?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라는 함수와 fx는 0이라는 함수,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서 문제를 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작업합니다. 그래,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하자. 자, 얘는 구간 어디에서 어디까지 연속이다? 마이너스 무한대 콤마 무한대에서 연속이므로 실수 정구간 연속 함수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조건에 의해서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는 무슨? 닫힌 구간 몇 콤마 몇에서 0,5에서 뭐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연속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뭘 증명해야 되는 상태? 사이를 증명해야 되는 상태지. 자, 사이를 증명해야 되는데 얘는 방정식의 실근에 대한 얘기이므로 FA는 FB랑 같지 않다라는 함수에서의 증명이 아니라 뭐로 증명할 수 있다? FA는 FB는 0보다 작다라는 개념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뭘 구해볼 거다? F의 0을 구해볼 겁니다. 자, F의 0 구하면 몇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자, 그리고요, 나는 여기에서 결국 F의 0은 F의 0은 0보다 작은 음수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이번에는 F의 5를 구해볼 겁니다. 자, 5 구하면 얘는 125 마이너스 5, 4, 20 마이너스 2 해서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양수가 될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이므로 우리는 결국 F0, F의 5는 0보다 작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개의 결론이 만족되면 닫힌 구간 0,5에서 연속일 때 F0, F5가 0을 기준으로 부호가 서로 반대야, 서로 다른 부호야. 요거 세 개가 만족되면 이 순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의하여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요 위에 있는 이 문장을 그대로 한번 뺏겨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이값 정리로 증명해야 되니까 뭐라고 증명해야 되겠어? FC는 기준이 누구야? 0이었지. 0인 C가 열린 구간 0,5에 적어도 한 개 이상 존재한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자, 이제 이 녀석을 가지고 방정식으로 만들어야겠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해? 즉 어떤 방정식? fx는 0이라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C가 열린 구간, 여기서 만족하는 실근 C라고 할까요? 실근 C가
열린 구간 0,5에 적어도 한 개 이상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에 있는 문제는요, 사이값의 정리에서 함수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사이값의 정리를 그대로 내리 적었다면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문제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다? 방정식을 함수화했어요. 그리고 이 함수로 표현된 녀석을 다시 방정식으로 되돌리는 작업이 하나 더 필요하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증명은 기본적으로 그냥 사이값 정리를 함수에서 얘기하는 경우, 사이값 정리를 방정식에서 함수로 변환시켰다가 함수에 대한 내용을 다시 방정식으로 변환시켜서 사이값 정리를 해석하는 내용, 이렇게 두 개의 증명의 패턴이 있고요. 자, 이제 그 아래부터는 사이값 정리를 활용해서 푸는 문제 유형들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우선 첫 번째, 방정식 2x의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는 0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 다음 중 이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을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을 구하래요. 그럼 우리 이거 사이값의 정리로 구할 수 있지. 묻고 있어요. 야, 0과 1 사이에 이 실근이 존재할까? 라고 문제가 나오면 우리 이 식 어떻게 놓아야 된다 했어요? fx는 사이값 정리는 함수식의 문제이므로 이 x의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라고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뭘 구해봐야 된다? f0도 구해봐야 되고 f1도 구해봐야 되고 f2도 구해봐야 되고 f3도 구해봐야 되고 f4도 구해봐야 되고 f의 5도 구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 구간 안에 존재하는지 보려면. 자, 그래서 부호만 따져요. 숫자를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0 집어넣으면 얘 음수지? 맞아요. 네. 1 집어넣으면 얘 양수야 음수야? 음수. 요게 숫자 1 집어넣으면 음수 맞죠? 자, 2 집어넣으면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3 집어넣으면 양수. 4 집어넣으면 양수. 5 집어넣으면 양수.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왜?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요 구간에서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면 여기에서 하나의 실근이 나오게 될 거다 라고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사이값의 정리를 이용해서 실근의 존재 구간을 찾는 방법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자, 예. 그러면 지금부터 21페이지 위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세요. 답은 답 내신 분 틀려도 돼요. 답은 외쳐! 두 개. 예. 이 문제는요, 실수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틀리라고 외치라고 한 거예요. 왜? 지금 틀리면 막 가슴이 뛰고 막 이렇게 두근거리면서 시험장에서 안 틀려. 아, 안 뛰어? 평온한 마음일 뿐이야? 아, 나는 뛰었어. 선생님 공부할 때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실수 포인트를 주의해야 되는지 이 문제 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이렇게 친절할 수가. f의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고 f의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고 f의 0은
0보다 크고 f의 1은 0이고 f의 3은 0보다 크고 이구나. f의 2는 0보다 크고 f의 3은 0보다 작아. 이와 같이 준 상태에서 열린 구간 마이너스 2,3에서 실근이 몇 개, 최소한 몇 개 나올까라고 묻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 실근 최소한 1개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자, 그리고 나서 엄청 중요한 거. 얘 1은 실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F1은요. 실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f1은 0이래. 그러면 우리는 x는 1 자체를 실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실수 포인트인 거예요. 얘는 양수함수 바뀌지 않아도 얘 자체가 실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1개. 그리고 또 어디에서 생기겠습니까?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요 구간에서 1개. 그래서 얘는 최소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다? 3개의 실근을 갖는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땐 양수, 음수 여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방정식의 근이 얘니까 얘도 근이구나 라고 놓치지 말고 꼭 적어주셔야 된다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요 유형의 문제가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자, 최종 업그레이드 된 유형이 바로 그 아래에 나와 있는 유형 되겠습니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내시면은 답을 얘기해 주세요. 예, 좀 어렵죠? 예,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이 패턴에서는 이 정도 수준까지만 잘 기억하시면 이런 패턴의 문제는 다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볼게요. 자, fx에 대하여 fx의 그래프가 4점 1,2, 2,3, 3,10, 4,20을 지날 때 1, 2, 3, 4라는 x값을 가질 때 열린 구간 1,4에서 적어도 몇 개의 교점을 갖느냐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는 방정식에서 뭐다? 실근의 개수다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그래프에서 뭐다? 교점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요, 어떻게 바꿔서 해석할 거예요. 어머, 여기 막 함수로, 야, 이 구간에서 적어도 몇 개의 교점을 갖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는 얘를 재해석해서 방정식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문제의 재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문제의 재해석을 하면 방정식으로 바꾼다는 얘기지? 그 방정식은 어떤 방정식인데? 얘기해봐. 시작! fx는 x의 제곱이라는 방정식이 열린 구간 1,4에서 몇 개의 실근을 갖느냐라는 문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2. 구간 1,4에서 몇 개의 실근을 갖느냐라고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관련된 문제는 그 사이의 기준을 누구로 잡는 게 맞아? 0으로 잡는 게 맞는데 x제곱이 나왔네? 좀 곤란한데? 그래서 우리 뭔 작업을 하냐? 0으로 만들 겁니다. 왜? 방정식에서는 이항을 해도 x좌표 값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요. y값은 변해요. 근데 x좌표 값은요, 독립된 주체인 x좌표 값은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 식을요, fx-x의 제곱은 0이라고 놓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생긴 얘는 x에 관한 어떤 식이라는 의미지.
근데 x에 관한 어떤 식에다가 마이너스 x 제곱을 한 새로운 x에 관한 어떤 식이 나왔어. 그래서 선생님은 이 식을 gx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버릴 거예요. 자, 그러므로 문제가 뭐가 됐습니까? 드디어 g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은 1,4에서 몇 개의 실근을 갖느냐라고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에 있는 점 4개의 좌표가 나왔으니까 써먹으면 되지. 그래, G1의 부호, G2의 부호, G3의 부호, G4의 부호 이것만 다 구해가지고선 식은 몇 개인지 보면 되겠다요. 자, G1이라는 것은요 F1-1의 제곱입니다. 그런데 F1의 값이 몇입니까? F1의 값이 2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얘 계산하면 0보다 큰 양수가 나오네요. 자, 얘는요 F의 2-2의 제곱입니다. F의 2는 몇인데? 3. 그래서 3-4, 즉 얘는 0보다 작은 수가 되고 있어요. 자, F의 3-3의 제곱, F의 3은요 10입니다. 그러므로 얘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리고 F의 4-4의 제곱. 자, F의 4는 20이니까 마이너스 16 하면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얘가 최소한 몇 개의 실근을 갖냐라고 해서 봤더니 양수에서 음수로 최소한 1개, 음수에서 양수로 최소한 1개, 양수에서 양수는 몰라. 맞습니까? 얘는 몰라. 그래서 얘는 적어도 몇 개의 교점을 갖는다? 2개.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20페이지 하단에 있는 문제부터 20페이지, 21페이지, 21페이지 하단에 있는 문제 요 3개 문제를 한번 쭉 훑어보세요. 모두 다 같은 개념의 문제 아니야? 같은 개념의 문제. 방식이 똑같아요. 근데 발달하고 있지. 맞아? 그러면 너희들이 내신 시험에 나온다라고 그러면 보통 어떤 게 나오겠어? 두 번째 혹은 세 번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보다 선생님들이 좀 내고 싶어 이러면 세 번째를 훨씬 선호하겠지.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사이값의 정리라는 개념을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수학상에서 배웠던 다양한 다른 개념들과 합체시키는 그래서 난이도를 조금 더 높인 문제 유형이 나왔습니다. 자, 한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푸세요. 혹시 답 내신 분? 답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 문제 지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여기도 실수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를 배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자. 사이값 정리 문제가 점점점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선생님이 5단계의 문제를 실어놨는데 5단계는 막 뽑혀져 나온 문제가 아니라 그 나름의 다 특징이 있어요. 요 5가지 특징 정도가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 요 파트 문제는 다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임의의 실수 ABC가 다음과 같은 대소관계를 만족할 때 방정식의 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방정식이 딱 보니까 몇 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겠지? 3차 방정식은 근이 나와봤자 최대 몇 개? 3개까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5번은 답이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 2, 3, 4 중에 누가 답이 될까 고민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봤더니 앞에서 우리가 풀었던 실근의 개수와 관련된 문제는요, 제한 구간이 있었어. 야, 여기 열린 구간, 여기 보이는 3에서 7 사이에 실근이 적어도 몇 개 존재할까? 이렇게 구간의 제한이 있었지.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구간의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수 정구간이에요. 맞습니까? 자, 실수 정구간이다라는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고 우리가 수학 상에서 배웠던 엄청 중요한 개념입니다. 모르는 값 앞에 가로가 곱해져 있을 땐 무슨 법? 수치 대입법. 맞습니까? 즉 모르는 값을 없애기 위해서 이 모르는 값 앞에 곱해진 값을 0으로 만드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대입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녀석들을 봤더니 대입할 숫자는 이미 지정이 돼 있어요. 어떻게? A, B, C로 지정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부터 뭔 짓을 할 거냐? 여기에 있는 이 길다란 x에 관한 3차 식을요 fx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래야 대입하기 쉬우니까. 자, 그래서 대입해 볼 거예요. 좋았어. FA를 한번 대입을 해봐야지. 그러면 x-a라는 항이 들어가 있는 녀석은 다 사라져 버릴 테고 얘만 살아남네요. 뭐가 됩니까? A-B, A-C가 돼요. 자, 나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해야 되지. 그 녀석은 어디에서 확인합니까? 요 녀석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우선 A-B 봐봐. B가 이항되면 되지? 그럼 A-B는 0보다 작다. 음수. A-C는 0보다 작다. 음수.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 이런 식으로 잡아낼 수 있어요. 자, 이제 F의 B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B양 들어간 거 다 지워버리니까 결국에 B-C, B-A만 살아남네요. 저 부등식을 보면서 얘기해보세요. B-C는 0보다 작다. 자, B-A는 0보다 크다. 그래서 음수하고 양수를 곱했으므로 얘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F에 C 대입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C-A, C-B라고 나오겠죠. C-A는 0보다 크다. C-B는 0보다 크다. 그러므로 얘는 양수다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용군요. 여기서 적어도 하나, 여기서 적어도 하나, 오, 2개 나와요 라고 풀어놨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2개는 뭐냐면 열린 구간 A, B 사이에 2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린 구간 밖에는 또 근이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 가능성을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배울 내용은 뭐냐? 이와 같이 무슨 구간과 무슨 구간 사이에 실근이 이런 말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요. 구간에 제한이 없는 그래프다 라고 했을 때 볼게요. 얘는 최고차이요. x의 세제곱으로 시작돼요. 자, 3차 함수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이 간단히 드리자면 3차 함수의 기본 개형은요. 1, 2, 3 혹은 1, 2, 3 이렇게 2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결국 끝에 가서 올라가느냐 오른쪽에서 끝에 가서 내려가느냐인데요.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판단하는 건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면 올라가고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면 내려가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올라가는 그래프야 내려가는 그래프야?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지. 자, 올라가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우리는 ABC 구간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뭘로 확인하냐?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낸다? 예,
C가 제일 큰 거니까 C 옆에다 붙여놓겠습니다. 무한대로 보내버렸을 때에 fx도 구해야 되고 요 a보다 작은 쪽에서 존재하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의 값도 구해야 합니다. 자, 구해보자. 얘는 이런 그림이다 라고 했지.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값은 어디를 향해 간다? 무한대. 자, 우리가 무한대는 양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양수는 해가 뭐 있는 점인지 내가 알게 뭐야. 하지만 자,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 무한대로 떨어지고 있으므로 마이너스 무한대 0보다 작다. 와우, 음수에서 양수로 여기에서도 근이 하나 존재할 텐데 이렇게 만들어낸 근이 총 몇 개? 3개지. 그런데 얘는요 3차 방정식이거든. 3차 방정식은 근이 최대 몇 개까지 가능하다? 예, 3차 방정식은 근이 최대 3개까지만 가능해요. 그러므로 얘는 그냥 딱 적어도 몇 개의 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딱 벌써 3개 다 나왔네. 얘는 3개의 근을 갖는구나. 답은 4번이야 라고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배운 내용은 뭐야? 앞에서 본 적이 없는데 이 문제에서 내가 배운 내용은 이런 것도 존재한다지. 맞아?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할게요. 당구장 표시해 놓고 구간 제한이 없으므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구간 제한이 없어서 우리는 이렇게 푼 거야. 구간 제한이 없으므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부호도 따져야 한다. 구간 제한이 없으므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부호도 따져야 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어려운 유형, 예, 상급 유형이죠. 요 정도 나오면 최상급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사이값 정리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최상급 유형인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여러 개의 개념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선생님은 그 모든 개념을 너희들에게 다 가르쳤어. 예, 여러 개의 개념이 조합이 되어 있는데 그 모든 개념을 다 배웠으니까 여러분은 풀 수 있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무슨 개념인지 기억 안 나요? f-1은 0, f의 3은 0 이렇게 적어놨는데 f-1은 0, f의 3은 0 이거 보는 순간 떠오르는 개념 없나? 선생님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이 개념입니다 라고 수학상에서 가르쳤는데 이런 거 보면 아 이건 그냥 그 개념이네. 무슨 개념? 인수정리예요. 인수정리. 얘를 딱 보자마자 우리 어떻게 쓸 수 있어? fx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의 qx 이렇게 쓸 수 있는 인수정리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선생님이 다 배웠어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함수 fx가 다음 관계식을 모두 만족시킨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식을 가만히 관찰해 봤더니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인데 어머, 극한값이 2분의 1로 존재하네? 그러면 분자도 0이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f의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는 이런 식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식도 똑같은 논리로 x자리에 3을 대입하면 0분의 극한값이 존재하네? 그럼 분자도 무조건 0이다.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개념. 그러므로 f의 3은 0이다 라는 이런 조건을 만들어냈어요. 자, 그러면서 도대체 fx가 어떻게 생긴지 알아야지 내가 여기에서 몇 개의 실근을